부이사장님, 오셨네요.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단 통영지역대의 장재석 부장님을 계시나요? 장재석 부장님 계시나요? 7월 5칠에 김경호 회장님 참여하겠습니다. 연명 예술촌 장치훈 회장님 계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개드릴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드리지 못하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에 앞서서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남정이 생일. 보시면 학생들이 물통이며 갖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올라오는데요. 이 공연의 취지가 재활용품을 이용한 공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주 원하는 보여주셔서 열심히 연습해서 지난번 ESD 프로그램 공모전 때 처음으로 공연을 하고 이번 두 번째 공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제가 김영채 교육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물론 김동기 시장님 말씀드릴 것도 없고, 또 여기에 오늘을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통역에서 그야말로 많은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오늘 있게 한 우리 통역 RC 운영위원회 시민교육부니까 또 학교교육 정책연구위원 모든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국내 공동표를 받은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수단체로 또 뽑히신 10여 단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인정을 받으신 2개 단체도 이제 새로운 직구로서 통역을 정말 지속가능 발전하게 만드는 일에 나서시겠다는 의지에 축하를 보냅니다. 저는 지금 용남면이 맞죠? 용남면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저희 학일진 이수시장님이 16세기 말에 학일진을 찍었던 그 지점이 바로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센터를 짓는 진흙 땅에 가서 서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반이면 여러분과 또 저도 그때 올 수 있겠죠. 같이 그 지역에서 정말 통영시가 6년 전에 전 세계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갖고 세계를 바꾸자고 하는 그러한 흐름에 가장 먼저 뛰어든 그러한 지역 사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1월 한 18일경 김동기 시장님을 모시고 네덜란드에 가서 이 RC라고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지속가능 발전 교육센터가 전 세계에 한 100개쯤 있는데 그 글로벌 컨그레스에 가서 작년에 올해는 대한민국 통영에서 그야말로 글로벌 컨그레스를 한다. 시장님의 역할이 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유치할 수 있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번 9월에 열리는 그 대회에 큰 역할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은 크게 자랑하실 거리가 있습니다. 넘버원, 오늘 김영채 위원장님 계시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통역이 유일하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 과정을 정식 학교 교육에 접목시킨 세계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일인데요. 그래서 9월에 전 세계에서 한 2,000명, 3,000명, 몇 명이 오죠? 국장님 와서 여러분의 학교, 여기 지금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분이 오셨는데 아마 보러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도대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통영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는 사실은 통영시를 지속가능 발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랑이라든지 혹은 창의력이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지난 5, 6년을 했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 저희 거북선에서 여러분 시민교육하는 거 참여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영 14만 인구가 사실은 초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뭐고 그것을 통영시에 접목시킴으로써 지금 21세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통영의 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조금씩들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이 통영에 살게 될 여러분의 손자, 증손자 전부 다를 위한 오늘의 발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1월 11일부터 한 며칠간 한국의 교장, 교감 또 교사분 150명을 모시고 일본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시찰하러 갔습니다. 한 그룹은 지금 후쿠시마 바로 15km 남쪽에 있는 캐살루마라고 하는 곳도 갔습니다. 캐살루마하고 우리 통영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교환 프로그램도 있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가서 일본 사회에 일본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주창하고, 그래서 세계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합니다. 그거를 지정하도록 만든 게 일본 정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가장
앞서 있는 세계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교감, 교사들 150분을 모시고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하면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나고 있는 왕따 문제, 그리고 얼마나 우리 이 귀한 생명이 자살을 해야 되는 우리의 교육 환경, 이런 것에서 그야말로 통영에서 이렇게 잘 정착되어 갖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한 핵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12살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삶을 자연 속에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편안한 삶을 만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 차곡차곡 배우게 됩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학교 교육에 접목시키면. 이렇게 되면 왜 우리가 자살하는 친구들을 구할 수 없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고, 통영은 가장 운 좋게 이것을 먼저 잡은, 브레판, 영어로 잡은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자부심으로 가지시고요. 특히 그 교육지원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통영 학교들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많이 형식교육에서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걸 제가 잘 아는데, 그러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통영 명예 시민입니다. 여러분 못지않은 통영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가 시간이 허락하고 마음이 허락하고 또 몸이 허락합니다. 통영에 자주 올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통영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지역을 세계의 시민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도시로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자부심과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행동력이 필요한 앞날입니다. 그 앞날이 현실로 그대로 와서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통영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 타임 스케줄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박영진 이사장님하고 인사말하고 저하고 합해가지고 5분을 이렇게 주는데, 박 이사장님 5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하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그럴 수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박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금년 9월 달에 제7차 RC 세계 총회를,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영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걱정이 보여지는 게, 우리 이 자리 뺏어부터 우리 저 글로벌 컨퍼런스 연습을 하거든요. 그 자리 뺏어부터 그다음 앞에 이게 고정 이렇게 하면 되는 컨텐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놓여있는데 보니까 우리 통영 레드 C 마크를 적절하게 이렇게 대여를 했는데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아까 인평초등학교 쓰레기통 가지고 음악 연주하는 걸 볼 때 참 통영이 음악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는데 참 놀랍습니다. 우리 연주를 RC 총회할 때도 저는 보이는데, 거기다 몇 가지 좀 붙였으면 좋을게. 쓰레기통 밖에서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다가 젓가락, 숟가락 이런 것도 놓고 또 이렇게 물바가지도 좀 부드리고 하면 더 어울리는 오케스트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영남의 선촌의 RC 생태관을 좀 완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RC 총회를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공기가 안 맞고 해가지고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메인 홀 역할을 좀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총회를 개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이 지역,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저희 통영이 RC 도시로서 비교적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9월 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마음과 또 여러 가지 협조가 같이 이루어져서 좀 더 모양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각 기관의 대표적인 분들이 나왔으니까 좀 지혜와 정성을 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여러 준비 작업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끔 자주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에 좀 이렇게 이 행사가 잘 되도록 지원해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11년도를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2011년도 각 분야 사업별 활동을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RC 사업은 학교교육, 시민교육, 정책연구 이렇게 세 가지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운영위원회가 전체 방향을 이끌어가는 상향식 조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닌데요. 현재 RC 설립부터 이끌어오신 경상대학교 최경리 교수님께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방향직인 각 위원장을 비롯해서 성병원 위원장님, 유광준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그 방향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위원회의 2011년 활동 성과와 2012년 활동 계획을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있는데요. 먼저 신교육위원회 활동을 조경홍 신교육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파워포인트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서 구두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3기 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해양수영단 경남연맹 조경훈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통영 지역에서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평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안 뜨는 편인데 가슴이 조금 두근거립니다. 네. 저희 통영 RC 시민교육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잘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저희 RC 시민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교육위원회는 우리 각 시민교육기관 단체들의 실무체 협의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교육위원회는 제1기 시민교육위원회가 17개 단체에서 출발해서 제2기 34개, 제3기 38개 단체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교육위원회 구성으로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등 우리 형식 교육기관과 그리고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 이런 우형식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YMCA, YWCA 같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연명예술촌 같은 예술단체 등 우리 통영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들과 기능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런 기관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처음 출발을 할 때에는 이런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무려 38개 기관단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각 기관단체의 역할과 특성을 잘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이제 떴으니까 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저희 시민교육위원회는 지도자 교육과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단체 실무자 구성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기가 오늘 좀 도움을 주지 않지만도 저희 시민교육위원회 그 자료 없이 그러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시민교육위원회는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신규 기관 단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 8월 달에 제1기 시민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17개 단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2기가 33개, 3기 지금 현재는 무려 38개 기관단체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특징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저희들 시민교육위원회 참여하는 단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와이가우리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 인정을 받았던 우리 예비적 사회적 기업인 사람과 삶까지 무려 38개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시민교육위원회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민교육위원회 2011년도 중요한 사업 실적으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우리 지역현안 공동정책개발 사업으로 저희들 전년도 통제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통제형 보건 사업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제형 그 명성과 역사에 걸맞는 그 복원이 되었을 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시고 우리 김동현 시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 시민교육위원회 관련 기관 단체들이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에 저희들 각 시설과 저희들과 유사한 그런 곳을 방문을 하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이 같이 함께하는 우리 정부 사업의 민간이 발전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생생시민교육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생생시민교육 공모 사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 시민교육위원회에 각 단체가 한 단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개 단체 이상이 협력하여 네트워크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생생시민교육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들 전년도에도 통영인문학에 등떠라 그림 변화로 기후 변화로 그린 프로통영, 그림맵을 통한 우리 섬 탐방, 찾아가는 미술전 등 4개 사업 영역에서 각 기관 단체들이 공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로서 숨심삼 삶이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는 저희들 2010년도 우수 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일본의 기타 주식 RC를 방문해서 활발한 그런 교류 사업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에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실시하였던 제1회 시민교육 박람회 행사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국에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시민사회교육 단체를 저희들이 다 제치고 이 본선까지 올라갔었는데 많은 시민단체들이 우리 통영시민교육위원회의 독특한 그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정기 워크숍과 그리고 CEO 특강, 실무자 ESD 교육 등 다양한 자체 교육 사업도 펼쳤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 제3기 시민교육위원회 앞으로 비전을 이렇게 같이 모으는 의미에서 저희들 설문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교육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앞에 우리 시민교육 단체의 성장을 통해서 앞으로 시민교육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통영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이런 거대한 먼대한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를 하였습니다.
저희 시민교육위원회 2012년도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월 우리 정기회의뿐만 아니라 실무자 교육 그리고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하는 우리 통영시의 발전에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성하고 또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소개된 것처럼 38개 기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 역사, 문화, 사회경제 이렇게 세 개 분과로 이렇게 나뉘어서 올해 이렇게 좀 더 활발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RC 세계총회가 통영에서 개최되는 회의이므로 저희 시민교육위원회의 각 기관 단체 실무자들이 더 중심이 되어서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학교교육위원회 활동을 박영준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학교 교육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강의입니다. 우리 3기 학교교육위원회는 2011년 3월 28일 날 미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5월 30일 날 그리고 9월 27일 날 3차에 걸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학교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19개 교육, 그리고 중학교 12개 교육, 고등학교 5개 교육, 기타 위원 9명을 해서 총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기 학교교육분과위원회는 학교교육위원회 위원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관심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마다 분과장님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과 세 가지는 교재 제작분과, 대외협력분과, 교사 연수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ESD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사업은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60개 학교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대학 지원 사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특이한 내용이 대학생과 중학생 연계 지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영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카데미 1기 슈퍼 무비스타는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영 전통공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방법에서의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꿈찾기 브리지트 투 더 월드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미래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서 영국 런던 RC, 덴마크 RC, 일본 이탈교수 RC, 미국 리들리시 통영 자매도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ESD 역량 강화와 교사 연수를 위해서 해설이 있는 통영 역사 여행과 학교 교육위원회 학예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특수분야 조사 연수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ESD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수를 30시간을 23년을 대상으로 하여서 경상남도 교육청 특수분야 조사 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아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12년 주요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앞에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강화할 것이고 학교 지원 사업으로서 ESD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사업과 연구대학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ESD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젝트 수업 운영 보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RC 세계총회 1학교 1도시 문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역사업으로서 2012년 브릿지 투 더 월드 캠프 해외 청소년 초청은 이제까지 브릿지 투 더 월드는 우리들이 해외로 나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올해는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초청해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무비스타 이기 피카데미도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가 안 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토용교육지원청에서 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해서 학교교육위원회에 크게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토용교육청은 교육청의 역점과제 4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내시라 여기에 과제를 설정해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지속가능발전 교육 기반 구축,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세 번째는 체험 중심의 친환경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해서 이 학교교육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반내 초중고등학교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ESD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이성경 위원장님 계시고 최상수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발족을 한 1기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을 갖고 있는 신생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입니다. 청주교대의 이성경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나머지 5사람, 총 6명으로 국가를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전문가 및 신고자의 넷도를 통해서 재단의 과거의 활동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또 아시아태평양 거점지구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특히 올해는 총회, 세계 총회를 잘 진행하는 데 저희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예, 작년에 통일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 리서치 연구소에 의뢰를 했었는데요. 당시 300명의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적으로 보시면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가 62%가량과 아주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고 계신가 확인을 봤을 때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잘 모른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지난 5년간에 저희 RC에서 진행한 ESD 활동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백서 제작과 이해 당사자 평가가 되겠는데요. 요 5년간의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3개월 목표로 해서 백서에 들어갈 내용과 항목들을 설정을 하고 담당자를 이미 지금 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관계하셨던 모든 분들의 그런 이해관계자들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4차 ESG 국제포럼에서 통영시와 경상대학교 인천 RC, 우주 RC와 함께 저희 통영에서 포럼을 개최했었고요. 그때 다양한 사례 발표했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 5년간의 활동 평가를 하고 백서를 제작할 것입니다. 또한 지수가능 발전 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할 것이고 아시아 지역의 ES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지수가능 발전 교육 10개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통영 RC의 비전을 수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RC 비전과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아시아 태평양 거점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목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목록을 작성하고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회에 소속된 100여 분의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열심히 지난 2011년에 끌어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잘 정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2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죠. 오늘 9월에 통영에서 있을 제7차 세계 RC 총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체 팀과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특히 각 위원회 활동들과 각 단체들과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연계가 가능할지 중심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12년 세계 RC 총회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RC 총회는 행사 개요 역대 세계 총회 통영의 개최 여건 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개요입니다. 세계 RC 총회는 유엔 지속가능 발전교육 10년의 사업의 일환으로 전세계 지속가능 발전교육 거점 도시인 RC 도시들 간의 연례 총회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는 90개 RC 도시가 있고 국내에는 통영, 인천광역시 그리고 옥주군이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역대 세계총회는 2006년도 일본 요코하마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대륙별로 이동해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다시 차례가 돌아오는데요. 바로 지난 2007년 말레이시아 페낭 이후로 다시 아시아 총회가 새롭게 도래할 것입니다. 통영이 이러한 아시아 태평양 총회를 개최하고 또 그런 역량들을 쌓아온 과정이 바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이 아시아 태평양 차례가 되기 때문에 통영에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타진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런 지난 4년간의 물리 작업을 결과로 지난 11월 달에 시장님께서 네덜란드 켈크라드에서 열린 세계총회에 참가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통영의 개최 여건을 보면 풍부한 문화와 한국의 아름다운 바다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숙소나 회의장 여건은 굉장히 약점으로 지적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역대 개최지들이 대체적으로 300만 이상 되는 그런 대도시들에서 개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소도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2년 세계 RC 총회는 지금 현재로는 9월 21일 금요일부터 9월 25일 화요일까지 약 5일간 통영시 용남의 생태공원과 이순신공원 그리고 통영시내 전반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분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날인 21일 금요일 날은 첫째 날이지만 가볍게 외국에서 멀리 오시는 분들,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서로 상담하시고 교류할 수 있는 이사장님 주제 환영 리세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는 큰 회의를 하지 않고 둘째 날이죠. 본격적으로 첫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22일 토요일 오전에 개회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륙별 회의와 운영 부문회 그리고 저녁 때는 시장 주제 환영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환영 만찬은 통영을 가장 대표하는 장소에서 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있어서 현재는 세병관 등의 여러 곳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3일 일요일이 이제 가장 열띤 회의가 진행돼야 될 시간이 되는데요. 21일 일요일 오전에는
아무래도 멀리 먼 길을 여행을 오신 분들이 3일자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가장 아시아답게 숲길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왼발로 숲길도 산책해보고 명산도 체험해보고 또 생태공원과 이순신공원, 통영의 아름다움을 발끝으로 손끝으로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오전에 또 시장님과 의원님들 전 세계 각 도시들의 시장단, 의원단 라운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 회의에 처음으로 제안된 바 있는데 이러한 활동과 동시에 그 ESD 연금을 발표도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제별 분위 토의가 있고 자유시간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그 전체 회의의 마지막 날이 되는 공식 회의 마지막 날 24일 월요일 오전에는 운영분위회의와 전체회의 보고 그리고 오후에 현장 방문 미션들과 회의식으로 마무리가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후에 있을 현장 방문 미션 T가 여기에 계신 각 기관 단체들과 또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통영에 찾아오시는 90개 RC 도시들이 1 RC 도시가 1기관 내지는 1단체와 장애 결연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연중에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통영 도서관과 기타 규슈 RC가 서로 자매 도시를 연결을 맺었다 하면 저희가 연중에 서로 같이 이날 만나셨을 때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들을 기획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시간 동안 이후 한나절을 통해서 기타 규슈 RC 분들이 통영 도서관에 가서 통영 도서관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든지 또 중림초등학교에 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강들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기관단체들 또 학교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4일 오후가 되면 마무리에 짓고 회의 시간 환송 만찬은 유람선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통영을 대표하는 얼굴이 바다를 체험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25일 날 화요일에는 그 시티 투어 프로그램을